안녕하세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셋에서 값을 추출하기 위해 행과 열이라는 두 개의 참조점을 사용하는 행과 열이 있는 2차원 데이터 테이블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하려면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에 접근해서 pd.데이터 프레임과 같이 한 쌍의 괄호로 인스턴스하면 됩니다. 딕셔너리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생성자의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의 키가 열 이름이고 값이 열의 값인 파이썬 딕셔너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T 데이터에 다음과 같은 딕셔너리를 할당을 해주고 CTS의 CT 데이터를 데이터로 받는 데이터 프레임을 할당해 주겠습니다. 출력을 해보면 CT 데이터의 이 키 값인 City Country Population이 열의 이름이 된 걸 볼 수 있고 각각에 대응하는 value들이 열의 값으로 대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따로 인덱스를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0에서 시작하는 숫자 인덱스가 행 레이블에 지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데이터 프레임을 열 헤더가 이 인덱스 레이블이 된 걸로 바꾸려면 전치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전치를 하는 방법은 먼저 첫 번째로 트랜스포즈 메서드를 호출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t 속성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동일한 결과인 다음과 같은 결과를 출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numpy nd array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매개 변수에 numpy nd array도 넘길 수 있는데요. 랜덤 데이터라는 변수에 다음과 같은 nd array를 생성을 해주고 데이터에 전달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면 다음과 같은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ND 어레이는 행 레이블이랑 열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행축과 열축 모두에 숫자 인덱스가 부여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인덱스라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리스트, 튜플 또는 ND 어레이와 같은 반복 가능한 객체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이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원하는 행 레이블을 설정할 수 있고 조건이 있는데 반복 가능한 객체의 길이는 반드시 데이터셋의 행 개수와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row labels를 morning, afternoon, evening이라는 리스트로 넣어주고 인덱스라는 매개 변수에 전달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 프레임의 행 레이블이 설정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숫자 인덱스로만 설정이 됐던 게 지금 저희가 로우 레이블스라고 설정해준 모닝, 애프터는, 이브닝으로 바뀐 걸 볼 수 있고요. 동일한 맥락으로 컬럼에 열 레이블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컬럼스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컬럼 레이블스라는 변수에 다음과 같은 요일별 튜플을 할당을 해주고 컬럼스 매개 변수에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열에도 각각 레이블이 할당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인덱스도 허용을 해주기 때문에 행 인덱스에는 모닝을 2번 넣어놓고 열 인덱스에도 Tuesday를 2번 넣었을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모닝이 2개, Tuesday가 2개인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랑 데이터 프레임의 유사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는 앞에 저번 주에 녹화 강의에서 배웠죠. 거기서 배운 많은 속성들은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read csv로 nba.csv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와 볼게요. 각 행은 선수의 이름, 팀, 포지션, 생일, 연봉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birthday라는 열의 값이 날짜 시간이 아닌 문자열로 가져온다는 걸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날짜 시간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는 parseDate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문자열이었던 이 문자열 데이터 타입이었던 birthday가 parseDate 매개 변수에 전달이 되면서 날짜 시간 유형으로 변환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판다스는 다음과 같이 날짜 시간 값을 년, 월, 일 순으로 표시를 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NBA라는 이름의 변수에 할당을 할게요. 그러고 이제 판다스의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 속성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 건데 시리즈를 만들고 데이터 타입을 보면 int 64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은 고유한
데이터 dtypes 속성을 가지는데 이름이 복수형인 이유는 dtypes는 데이터 프레임의 열을 인덱스 레이블로 데이터 유형을 값으로 가지는 시리즈를 반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변수에 할당했던 NBA 데이터 프레임을 dtypes를 확인을 해보면 이름이랑 팀이랑 포지션은 다 오브젝트인데 birthday는 저희가 parseDate를 사용해서 데이트 타임이 된 걸 볼 수 있고 연봉은 int 64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리즈는 타입을 확인할 때 dtype이라고 s를 안 붙이고 데이터 프레임은 s를 붙이면 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는 문자열과 같은 복잡한 객체를 나타내는 유형인데 NBA의 dtypes에 value count를 하면 오브젝트인 그 value는 3개이고 데이트 타임인 거는 birthday 1개이고 int인 거는 salary 1개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요. 그리고 인덱스라는 걸 속성으로도 그 인덱스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range 인덱스를 반환을 해줍니다. 이 range 인덱스라는 게 뭐냐면 3가지 속성을 가지는 그런 객체인데 스타트는 범위에 포함되는 하한이고 스탑은 범위에 포함이 안 되는 상한이고 스텝은 그 운접한 값 사이의 간격 또는 단계 시퀀스를 나타냅니다. 네, 그리고 컬럼스 속성으로 열 인덱스에도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 인덱스인 name, team, position, birthday, salary가 반환되는 걸 볼 수 있고요. ndim 속성을 사용해서 판다스 객체의 차원수인 2차원을 반환을 해줬고 shape를 사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의 차원을 450,5라는 튜플 형태로 반환을 할 수 있고요. 사이즈 속성으로 데이터셋에 있는 값의 전체 개수를 반환을 하고 이 개수에는 난과 같은 결측값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카운트 메서드로 열별로 유효한 값의 개수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결측값이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sum 메서드로 결측값이 아닌 모든 값의 개수를 더합니다. 얘가 결국 사이즈랑 동일한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데이터셋에는 난이 없나 보네요. 그리고 데이터를 임의로 딕셔너리로 만들어주고 이것을 데이터로 받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얘 사이즈는 4이고 카운트는 A가 1개, B가 2개인 거고 왜냐하면 A엔 난이 하나 포함되니까. 그리고 sum을 하면 1개, 2개 합쳐서 3개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 메서드가 있어요. 시리즈랑 데이터 프레임의 공통 메서드가 있는데 헤드, 테일, 샘플은 그냥 임의로 샘플링 한다는 거고 unique는 고유한 값수 나타내는 거고 max는 최대, min은 최소. 근데 날짜랑 시간은 열의 최대값은 시간 순서로 가장 최근 날짜인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largest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그건데 컬럼스 매개 변수에 셀러리 열이라고 지정을 해줘서 데이터 프레임에 주어진 열에서 값을 가지는 행의 집합을 n 매개 변수로 몇 개의 행을 추출할지 설정을 하고 그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러리로 정렬이 돼서 여기에서 제일 큰 거 4개가 나오는 거죠. 반대로 얘는 birthday로 정렬을 하고 제일 작은 3개를 추출을 하는 거죠. 근데 n largest랑 n smallest 메서드는 숫자 또는 날짜 시간열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sum을 사용해서 총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열에 대해서 판다스는 모든 문자열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name이 다 하나로 한 줄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팀, 포지션 이런 오브젝트가 다 한 줄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셀러리는 int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냥 sum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numeric only라는 그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면 이런 오브젝트는 다 빼버리고 숫자를 합한 결과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in을 사용해서 평균 연봉해주고 min에도 동일하게 numeric only가 있고 미디안으로 중앙값, 모드로 최빈값, std로 표준 편차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프레임 정렬을 해볼게요. sort values를 사용해서 데이터 프레임 정렬을 할 건데 name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볼게요. name 이렇게 해도 되고 by는 name 이렇게 매개 변수에 전달하는 형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정렬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으로 하고 문자열은 알파벳 순서, 날짜 시간은 시간 순서인데 어센딩을 false로 해버리면 내림차순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가장 어린 선수 5명을 찾으려면 birthday를 기준으로 어센딩 false를 하고 헤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5개를 추출하니까 헤드를 해주면 이렇게 제일 어린 애들이 나오겠죠. 다중열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수도 있어요. by 매개 변수의 리스트로 전달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처음 팀으로 정렬을 하고 그 다음은 네임으로 정렬을 하라 이 소리여서 팀 내에서 아틀란타 헤윅스 이거 내에서 ABC 순서로 정렬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센딩 false를 하면 그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 열을 다 다른 순서로 하고 싶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다 오름차순이었고 여기서는 다 내림차순이었는데 얘는 오름차순, 얘는 내림차순으로 하고 싶으면 이 어센딩에도 리스트로 그 true, false를 동일한 그 by에 전달되는 리스트랑 동일한 길이로 주어지면 돼요. 그러면 팀은 오름차순, 샐러리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한 내용을 MBA 변수에 다시 할당을 해줄게요. 그리고 MBA를 출력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얘를 이제 인덱스별로 정렬을 해볼게요. 행 인덱스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볼 건데 인덱스 위치를 기준으로 정렬을 할 수 있으면 처음 가져온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ort 인덱스를 사용을 하면 되고 ascending true를 해서 헤드로 5개만 출력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ascending false로 해서 출력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다시 MBA에다가 할당을 해주고요. 열 인덱스 기준으로도 정렬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sort 인덱스 쓰는 거는 똑같은데 assist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columns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혹은 1이라고 지정을 해줘도 돼요. 그러면 열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ascending을 false로 하면 열을 알파벳 역순으로 정렬을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덱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t index 메서드를 쓰시면 되는데 지정된 열이 인덱스로 설정된 새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을 합니다. 우리는 name을 인덱스 열로 설정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키스라는 매개 변수에 name이라는 원하는 인덱스가 되기를 원하는 열 이름을 줘도 되고 그냥 첫 번째에다가 name이라고 전달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name이 인덱스가 된 데이터 프레임이 반환이 되고요. 이거를 MBA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줄게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굳이 안 하고 가져올 때 인덱스를 설정을 할 수 있어요. read csv 함수에 index call이라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 원하는 인덱스가 되길 원하는 열의 이름을 전달을 해주면 자동으로 위와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열을 선택을 할게요. 단일 열을 선택을 하려면 이제 시리즈를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점 구문을 사용해서 샐러리라고 하면 샐러리가 시리즈로 반환이 되고 대괄호를 쓰는 방법도 이제 익숙하죠. 대괄호를 써서 반환을 하면 포지션이 시리즈로 반환이 됩니다. 대괄호 구문이 좋은 게 공백이 있는 열 이름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점 구문을 쓰면 공백이 있을 경우에 파이썬에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오류를 낼 건데 대괄호를 쓰면 그 따옴표 안에다 넣으니까 공백이 있어도 상관없이 오류 없이 반환이 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예시는 이렇게 되죠. 다중열을 선택할 수 있어요. 대괄호를 2번 감싸면 됩니다. 리스트로 전달을 한다는 의미죠. 이렇게 샐러리랑 벌스데이를 리스트에 넣어서 대괄호 구문 안에다가 전달을 해주면 샐러리랑 벌스데이가 있는 네임 인덱스인 게 나오고요. 네, 동일하네. 그리고 판다스는 리스트의 순서에 따라서 열을 추출을 합니다. select dtypes 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서 열을 선택하는 거예요. include 혹은 exclude라는 매개 변수를 허용을 하고요. 오브젝트를 포함을 해서 열을 추출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네임 얘는 이제 인덱스고 팀은 오브젝트 형식이니까 팀을 포함해서 순서대로 그 추출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xclude는 이제 빼겠다는 거죠. 오브젝트랑 인트를 빼고 데이터 프레임에 열을 추출을 하겠다 한 거예요. 그러면 문자열이랑 정수열을 제외한 모든 열, 즉 시간 날짜 유형인 이 birthday 열만 반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 날짜를 제외하려면 데이트 타임을 포함을 하면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행을 선택해 볼게요. 먼저 인덱스 레이블로 추출을 할 수 있는데 락 속성을 써서 레이블별로 추출을 하면 됩니다. 락 뒤에 대괄호로 추출하고자 하는 인덱스 레이블을 쓰면 원하는 이 르브론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진 행이 추출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행을 하려면 마찬가지로 대괄호 안에 리스트를 전달을 해주면 되고요. 결과 집합에 여러 레코드가 포함이 되면 판다스는 결과를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행을 추출을 할 때 결과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판다스는 인덱스 레이블이 리스트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행을 구성을 해서 우리가 파울, 졸지, 카위, 레오나드 이렇게 2개를 순서대로 했으니까 파울, 조지가 먼저 다음 카위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락을 사용해서 인덱스 레이블의 시퀀스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 파이썬의 리스트 슬라이싱 구문이랑 유사하긴 한데 시작값이랑 콜론 그리고 끝값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판다스가 값을 찾을 때 속도가 이제 빠르면 좋으니까 추출하기 전에 인덱스를 먼저 정렬 하는 것이 좋아서 소트 인덱스를 먼저 해주고 락을 써서 대괄호 안에다가 오토부터 패트리까지 이렇게 슬라이스 할게, 뭐 추출할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오토부터 패트리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플레이어스라는 변수에다가 이름이 담긴 리스트를 전달을 해주고 0부터 2까지 이렇게 대괄호로 슬라이싱을 하면 오토포터랑 PJ 도지열 이 사람 2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락 접근자는 상한에 있는 레이블 이 패트릭 이 사람을 포함을 했는데 파이썬의 슬라이싱 구문은 0부터 2까지라 하면 PJ 워싱턴을 포함을 안 시키는 거예요. 제외하는 거예요. 이것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의 중간에서 끝까지 하려면 컬론 뒤에다가 아무것도 안 쓰면 되죠. 처음부터 뭐 특정 인덱스 레이블까지 하려면 처음 콜론 앞을 안 써주면 되죠. 이건 지난 시간에도 한 번씩 훑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인덱스 레이블이 데이터 프레임에 존재하지 않으면 에러가 납니다. 벅스 번이라는 이름은 없기 때문에 지금 키 에러가 났고요. 인덱스 위치로 행을 추출을 할 건데 irak 접근자를 사용하면 됩니다. irak 접근자는 인덱스 위치별로 행을 추출해서 대괄호 안에다 숫자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300번째인 그 네임이 자렐드 이 사람인 이 시리즈가 반환이 됐고 대괄호 안에다 리스트를 전달을 해서 4명의 사람들을 여러 레코드를 담은 그 데이터 프레임도 반환이 되고 근데 irak 접근자랑 리스트 슬라이싱 구문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i락에 슬래싱을 하면 얘는 이제 404번 위치를 범위에서 제외한 결과를 나타내주고요. 처음부터 두 번째까지라고 하면 0번째 인덱스, 1번째 인덱스 두 개가 나오고 447부터 끝까지 하면 네, 이렇게 나오고 음수 인덱스를 줘서 마지막에서 10번째부터 마지막에서 6번째까지를 추출을 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텝을 지정을 해줘서 간격이 동일하게 단계 시퀀스를 지정해서도 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열에서 값을 추출해 해볼게요. 락과 i락 속성에서는 두 번째 인수로 추출할 열을 받는데 락을 사용하면 열 이름을 입력하면 되고 i락을 사용하면 위치를 입력하면 됩니다. 락을 사용했을 때 열 이름인 팀을 입력을 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그 팀이 이거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개의 값을 추출하려면 원하는 거기에 그걸 리스트를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포지션이랑 벌스데이가 추출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루셀이랑 안토니의 팀과 샐러리를 보고 싶다 하면 루셀이랑 안토니의 팀과 샐러리 이렇게 2 곱하기 2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콜론을 써서도 할 수 있고요. 네, 보시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서는 샐러리가 포지션보다 뒤에 있는데 샐러리를 먼저 입력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빈 결과가 반환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중요한 점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보여지는 순서에 맞춰서 열 이름을 전달해야 한다 이거고요. i락을 썼을 때는 이제 숫자로 57번째 인덱스의 세 번째 열을 추출을 하겠다 이거고 샐러리를 추출을 한 거죠. 이것도 각각 콜론으로 슬래싱을 해서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 프레임에서 단일 값을 추출할 때 락이랑 i락 대신에 at이랑 iat이라는 두 가지 속성이 또 추가적으로 있어요. 얘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값을 찾을 때 검색 알고리즘이 최적화되기 때문에 at이랑 iat이 락이랑 i락보다 빨라요. 사용법은 동일한데 at은 이름을 넣고 iat은 숫자를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time_it, %%time_it이라는 그 메서드가 있는데 얘는 셀에서 코드를 실행하고 실행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을 계산하는 매직 메서드예요. 그래서 time_it을 먼저 한 다음에 얘를 쓰면은 평균 시간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얘는 나중에 만약에 시간을 좀 줄이고 싶다 할 때 코드들을 비교해가면서 이걸로 시간을 확인하면서 쓰면 되겠죠. 시리즈에서 값을 추출할 때도 이 at이랑 iat까지 있는 이 접근자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꿀 건데 컬럼스를 확인해보면 팀, 포지션, 벌스데이, 샐러리가 있는데 이 속성에 열의 새 이름을 담은 리스트를 할당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의 일부 또는 전체 열의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컬럼스의 팀, 포지션, 벌스데이를 데이트 오브 벌스로 하고 샐러리를 페이로 바꿔서 할당을 해주면 이렇게 데이트 오브 벌스 페이로 바뀐 데이터 프레임이 반환이 됩니다. 리네임을 써도 돼요. 리네임으로 해서 컬럼스 매개 변수에 컬럼스 매개 변수에 이 딕셔너리를 줘서 데이트 오브 벌스를 벌스데이로 바꿀게. 그러니까 바꾸고자 하는 이름을 바꿀게 이걸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데이트 오브 벌스가 벌스데이로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영구적으로 MBA라는 변수에 적용을 해주고요. 메서드에
인덱스 매개 변수에 딕셔너리를 전달해서 인덱스 레이블 이름 바꾸기 네 그렇게 한 거고요. 락을 사용해서 이 지아니스 이 사람을 뽑았어요. 이렇게 시리즈를 뽑고 이 사람의 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인덱스가 이 지아니스 안테토콘포 이거를 그릭 프릭 프렉 이걸로 바꿀게 라고 하면 네임이 그릭 프렉으로 바꾼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인덱스를 재설정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인덱스로 네임을 설정을 해놨는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다른 인덱스로 설정을 해야 돼요. 근데 셋 인덱스를 호출을 하면 셋 인덱스로 아까 위에서 인덱스를 설정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기존의 인덱스로 설정했던 네임열이 사라져요, 아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잃어버리는 내용이 있으니까 기존 네임을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셋 인덱스로 네임을 인덱스에서 그냥 일반 열로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셋 인덱스로 팀을 인덱스로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네임이 인덱스였던 i에서 인덱스를 없애서 일반 열로 통합하고 팀을 인덱스로 만들게 라고 말해준 거랑 동일합니다. 네. 요걸 다시 영구적으로 할당을 하고 이제 필터링을 해볼게요. 데이터셋과 메모리를 최적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거나 가장 많은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데이터 유형이 최적의 데이터 유형입니다. 인플루이스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이 스타트 데이트를 날짜 시간 유형으로 바꿔주고 네, 인플루이스라는 변수에 할당을 해서 정보를 한번 볼게요. 인포 메서드를 호출해서 정보를 보면 총 메모리 사용량이 47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as 타입 메서드를 사용해서 그 mgmt를 불 형식으로 바꿔볼게요. mgmt가 이렇게 true, false인데 여기서는 오브젝트로 지금 파이썬이 알아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로 바꾸면 이제 바뀐 건 없고 그냥 타입이 불로 변하는데 중요한 건 라이브러리가 난을 true로 반환을 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주의를 해서 난을 처리하든가 해야 되고요. 그냥 우리는 불 유형으로 반환을 해볼게요. 얘를 덮어 쓰고 인포를 다시 확인을 해보면 47에서 40.2로 15%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S-타입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열 값을 강제로 변환을 할 수 있지만 판다스는 value 에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인트로 지금 셀러리를 인트로 하고 싶은데 난 값이 있어서 value 에러가 나온 거거든요. 왜냐면 난 값은 남값을 정수로 변환할 수 없으니까,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값을 fill NA를 사용해서 0이라는 상수로 대체를 해줄게요. 0 말고 다른 숫자를 넣어도 되는데 저희는 쉽게 0으로 넣고 여기서는 뭐 이건 나중에 쓸 때 주의할 점인데 임의로 그냥 아무 값이나 하면 사실 0도 나중에는 중요하게 작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유의를 해서 늘 값을 대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0으로 결특값을 대체한 다음에 타입을 인트로 바꿀게 라고 하면 그 에러가 안 나고 정상적으로 셀러리가 인트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플롯 형태였어요. 그리고 판다스엔 범주형이라는 데이터 유형이 있는데 그 전체 개수에 비해서 소수의 고유값으로 구성된 열에 적용하기가 좋습니다. n 유니크 메서드를 사용해서 열의 고유한 개수를 나타내면 지금 젠더가 2개, mgmt는 뭐 불이니까 2개, 팀이 10개인 걸 볼 수 있죠. 좀 소수의 고유값이에요. 그래서 젠더를 먼저 그걸로 바꿔볼게요. 범주형으로 바꿔볼게요. as 타입을 카테고리라고 하면 범주형으로 변환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가 출력을 해보면 젠더가
D타입이 카테고리인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이 female과 male이라고 확인이 되고요. 얘를 기존 젠더열에 덮어써서 info를 확인을 해보면 33.5로 메모리 사용량이 크게 감소한 걸 볼 수 있어요. 팀열도 동일하게 카테고리로 설정을 해주면 27.0으로 더 줄어든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메모리 사용량을 적합한 자료형으로 변환을 해주면서 줄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조건으로 필터링 해볼게요. 이거는 뭐 같으면 true고 같지 않으면 false 나오는 거고요. 이 시리즈를 등호 연산자랑 결합을 하면 불리한 시리즈가 반환이 돼서 first name에 해당되는 각각의 열들이 마리아랑 동일한지 안 동일한지를 true false로 D타입이 불인 true false 이 불리한 시리즈로 반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대괄호 안에다가 제공을 해주면 행 필터링이 돼요. 그러니까 true에만 해당하는 아이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first name에 가진 아이들만 필터링해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점점 길어지면은 헷갈리니까 그냥 이 마리아스는 이런 조건이야 하고 대괄호 안에 마리아스를 전달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같지 않다이죠. 얘도 동일하게 시리즈에 하면은 불리언 시리즈가 나오고 이렇게 대괄호에 전달을 해서 행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판다스는 난이 파이낸스 문자열과 같지 않다고 간주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파이낸스랑 같니 안 같니 했는데 나는 같지 않아 라고 간주를 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샨술 피연산자를 사용해서 수학적 조건을 기반으로 열을 필터링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하이 어너스를 셀러리가 이거 이상인 아이들이라고 조건을 넣고 출력을 하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를 조건으로 주고 대괄호에 주고 출력을 하면 조건에 맞는 아이들만 필터링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산술 피연산자를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다중 조건으로 필터링 할 때는 AND 조건, OR 조건 이런 여러 조건문이 있는데 두 시리즈를 대괄호 안에 넣고 이 기호를 넣으면 AND 논리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is female은 젠더가 female인 거, is biz dev는 비즈니스 dev가 팀인 거라고 조건을 주고 이 AND 기호를 사용해서 대괄호 조건으로 넣으면 출력이 됩니다. 왜 안 돼? 네,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AND 기호는 여러 개를 사용해도 돼요. 얼마든지 원하는 조건을 계속해서 이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에 맞는 행을 선택합니다. AND는. 근데 OR은 한 가지만 참이어도 괜찮은 아이를 출력을 해줍니다. 5월 논리는 요 기호고요. 요 기호도 여러 개 사용하면 모든 조건이 참일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하나는 참인 아이들을 필터링해서 걸러줍니다. 그리고 이 물결 기호로 반전을 시킬 수 있어요. 물결은 불리언 시리즈가 만약에 true, false, true였으면 false, true, false로 이렇게 되도록 해준 아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샐러리가 이거 이하인 애들이 이거라 하면 샐러리가 이거의 이상, 그러니까 미만인 거를 이상으로 하고 물결로 반전을 시켜주면 동일한 결과인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조건별 필터링도 다뤄볼게요. 조건별 필터링은 이지인 메소드가 있는데 이런 조건들을 가진 아이들만 필터링을 해서 추출을 했고 여기에서 all star teams라는 데이터에 다음과 같은 리스트를 할당을 하고 on all star teams를 employee의 팀열에서 all star teams가 있는 애들만
반환을 하는 애들로 할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인플루이스의 궤가로 구문에다가 넣어서 추출을 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 인플루이스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터들이 추출이 됩니다. 보시면 팀이 마케팅도 있고 레갈도 있고 세일스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윈 메서드는 말 그대로 중간에 하완과 상한을 인수로 받아서 불리한 시리즈를 반환을 하는 거고 8만 이상, 9만 미만으로 상한 하한을 정하고 이렇게 엔드로 조건을 줘도 되지만 그냥 비트윈을 써서 8만, 9만이라고 해줘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인 이 상한은 해당 값의 이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랑 동일한 결과예요. 근데 이 비트윈 메서드를 숫자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이터 유형에도 할 수 있어요. 날짜 시간을 필터링 할 때는 시간 범위의 시작과 끝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레프트가 그 시작이고 라이트가 끝이겠죠. 이런 식으로 비트윈의 레프트 라이트 매개 변수에다가 시작과 끝 날짜를 문자열로 지정을 해주고 전달을 해주면 원하는 날짜열 범위에 있는 아이들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열에서도 R이랑 S 사이에 있는 first name을 추출을 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인플루이스의 데이터들을 출력을 하면 이렇게 첫 번째 이름이 R 스펠링에서 S 스펠링 사이인 아이들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 null과 not null이 있는데 is null은 그 행위 값이 누락되면 true인, null 값이 있으면 true인 불리한 시리즈를 반환을 하고 지금 팀에 대해서 is null을 해봤고 여기 true가 있죠. 스타트 데이트에 대해서도 is null을 해봤고 not null은 이제 반대로 그 행위 값이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예요. 그것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고 반전을 넣어서 팀이 null이 아니면 아닌 거를 반환하니까 지금 여기서 요거랑 반전이 된 결과인 0번째 인덱스가 true, 첫 번째 인덱스가 false 이렇게 바뀐 아이가 반환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반전보다는 낱널이 더 명시적이니까 낱널이 더 좋아요. 그리고 noteam이라는 데이터에 팀이 is null인 애들을 넣고 이거를 대괄호의 조건으로 주면 팀 값이 null인 아이들만 출력이 됩니다. first name이 null이 아닌 아이들을 조건으로 주면 first name이 null이 아닌 아이들만 추출이 됩니다. 그 null 값이 참 많은데 이 인플루이스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drop NA를 써서 값이 난인 데이터 프레임 행을 제거를 할게요. 그러면 이 많은 행 중에 하나라도 난 값이 있으면 해당 행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drop NA에 how 매개 변수에 어를 하면 모든 값이 누락된 행을 제거를 하고 any를 하면 any가 이제 기본 인수인데 어떤 값이 누락돼 있으면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subset이라는 매개 변수에 특정 값에 결특값이 있는 행을 지정할게 하면 젠더의 널값이 있으면 드롭해 이 말이에요. 스타트 데이트 셀러리 얘네를 리스트로 서브셋에 전달했으니까 이 두 개의 널값이 있으면 드롭해 이 말인 거고요. 스래시라는 매개 변수는 행이 최소 몇 개의 널이 아닌 값을 가져야 되는지 결정하는 임계 값이에요. 그래서 4개의 널이 아닌 값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any 방법으로 널 값을 드롭할게 이런 말입니다. 중복 처리 해볼게요.
duplicated 메서드가 있어요. 지금 인플루언스의 팀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duplicated를 써서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면 마케팅은 중복이 없죠. 난도 중복이 없죠. 파이낸스 중복이 없죠. 근데 파이낸스 있었으니까 true 이런 식으로 시리즈를 순회하면서 한 번이라도 본 게 있으면 true를 반환하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근데 keep은 first라고 하면 기본 인수가 first인데 유지할 중복값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아까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근데 keep은 last 하면은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건 중복되지 않은 거야 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0번째가 true, 1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true인 걸 볼 수 있고 마지막에 나타난 아이들은 false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반전시키면 다음과 같죠. 그리고 first one in team 이라는 이라는 변수에 요 반전한 중복 요거를 넣고 이 조건을 인플루이스의 대괄호 조건으로 주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도 고유한 값으로 간주합니다. drop duplicate는 이제 중복을 제거하겠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넣으면 행의 모든 값이 일치하는 행을 제거하는 겁니다. 근데 서브셋 4개 변수에 원하는 고유값을 가져야 되는 열 목록을 전달하면 특정 열에 대한 중복을 제거합니다. 팀. 그리고 keep 4개 변수를 last로 하면 각 중복값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행만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keep을 first로 했을 때랑 last로 했을 때랑 결과가 다른 걸 볼 수 있죠. keep 4개 변수에 first, last 외에도 true, false를 전달할 수 있어요. false를 인수로 전달을 하면 중복값이 있는 모든 행을 제거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name is Douglas 요 변수에 first name이 도글라스인 조건을 할당을 하고 is male은 젠더가 메일인 조건을 할당을 해서 얘네 둘을 만족하는 인플루이스를 추출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행 중에 첫 번째 행만 추출하는 방법은 서브셋 4개 변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브셋은 젠더와 팀 이렇게 고유한 열의 조합을 지정을 해서 전달을 해주면 젠더랑 팀에 대해서 첫 번째 도글라스의 첫 번째 행, 토마스의 첫 번째 행 이런 식으로 중복이 없게 첫 번째 행들만 추출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 자료랑 데이터 파일이랑 영상을 함께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